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대비해서 7%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28.8K까지 올라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교적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 비트코인이 요 하락 추세를 지금 뚫고 이렇게 좀 큰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저희 회원방에다가 밤 11시 반쯤에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요거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이 26.8K였고, 또 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 글을 올리고 나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26.6K까지도 떨어진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 미국장이 좋았느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국장은 이 초록색보다는 붉은, 또 특히 밝은 붉은색이 좀 많이 보이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이렇게 좀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제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이 미 증시가 비싸다는 인식과 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인식이 들게 되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그런 내용이 어제 기사화도 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가 나스닥이 숨고르기 후 암호화폐 랠리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자세히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만약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할 때 암호화폐 시장에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어제 이런 상승은 이제 드디어 이 대중의 인식 속에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싸졌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에 반해 이 암호화폐는 지금 좀 싸졌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 이 상승에 또 하나의 좀 도화선이 된 뉴스가,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사실 올해 1월부터 이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가 출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EDXM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시타델과 피델리티 또 찰스 수압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 대상으로 하면서 지원하는 지금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개의 코인만 지금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기관 대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가 된다라면 그때는 월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래소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이 16일에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한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월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월가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매력적으로 진입을 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까지도 오늘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 코인 시장 폭락의 진짜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 SEC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EC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공격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고, 또 그동안 예고를 해왔던 이 월가들의 합작인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출시를 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또 위즈덤 트리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한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었고, 또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투자회사 인베스코 역시
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재신청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난센의 CEO가 SEC 거래소 공격 직후 전통금융 거인들 시장 진입 이것이 석연치 않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쫓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통금융 거인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트윗을 올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소식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확 죽여놓고 더 이상 이 코인 업계가 발을 쉽게 뻗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블랙록을 필두로 이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슈왑 등 이 월가들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시장 진출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정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이 암호화폐 시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 제도권을 좀 더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월가들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진입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그럼 이 상승이 과연 어떠한 상승이냐 또 그것에 대해서 요 주기용 대표가 대략적으로 한 1시간 전에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상승은 쇼스키즈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쇼스키즈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간밤에 이렇게 갑자기 비트가 급등을 하면서 28K를 넘어섰지만 요 보시는 것처럼 요 쇼스키즈의 비율이 뭐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뭐 요때에 비해서는 뭐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지금의 상승은 쇼스키즈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냐? 그럼 그것을 추측을 해보면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어제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가 월 평균 지금 4.2만 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이 내용을 보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이 적지 않은 부분을 현재 지금 흡수하고 있고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장기 보유자 매집 기간이 약 2년여 전에 시작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클 관점에서 이러한 매집 기간은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최근에 이 비트코인 매입은 이 소규모의 기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다시 이 장기 투자자들이 월 평균 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는 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에 의해서 당장이 아니라 좀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그 움직임만 좀 따라가도 충분히 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기 홀더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걸 보시면 원래 이 차트에다가 제가 지금 추가로 이렇게 좀 설명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 차트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언제 집중적인 매수를 했고 또 언제 집중적인 매도를 했는지 그것을 좀 나타내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장기 홀더들이 언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느냐 2014년 이후 이 폭락이 나온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2년 7개월 동안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에 이런 폭락이 나오면서 이때도 그 매집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 역시 2021년 그 불장을 이후로 지금까지 해서 현재는 2년 동안 이 매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언제 집중 매도를 했는지 또 그것도 이렇게 이 빨간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2017년도 대불장 때 이렇게 집중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도 좀 눈에 띄게 이 장기 홀더들의 매도세가 컸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가 2018년 11월
제가 2019년 11월이라 썼는데 이거 지금 잘못 썼고 2018년 11월에 이 비트코인이 한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했을 때 그때 300만 원대까지 이렇게 거의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때 이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도 좀 매도세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이 폭락은 꽤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집중 매도가 나타났을 때가 이 2021년 또 불장 때도 집중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FTX 사태 때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이 장기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간이지 절대 매도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홀더들이 언제부터 집중적인 매도를 시작을 하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이때부터 이 장기 홀더들은 분할로 이런 매도를 했는데 그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 집중적인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2021년 불장 때 이때를 봐도 이 장기 홀더들이 언제부터 이 집중 매도를 시작을 했냐면 뭐 꼭 들어맞진 않지만 뭐 거의 직전 이 최고점의 가격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 집중적인 매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장기 홀더들이 매집을 해서 언제 이 집중 매도를 시작을 할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현재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점인 한 69K를 도달을 한다라면 그때부터 이 장기 홀더들의 집중 매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알트코인의 대불장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여기도 썼지만 근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3만 달러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홀더들도 월 4만 개씩 매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다 팔고 지금 저점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거야말로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언제 오를지가 모릅니다. 또 그리고 간밤에도 보셨겠지만 뭐 어젯밤 12시만 해도 뭐 시장이 뭐 딱히 상승의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또 간밤에 크게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내가 10년을 투자를 해도 최고의 날 열흘을 놓친다라면 수익의 50% 절반이 날아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40일을 놓치게 되면 뭐 거의 원금 수준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투자는 뭐 사고팔고 하는 이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에 관한 또 좋은 트윗이 하나 보여가지고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걸 읽고 참 공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장 돈이 될 것 같은 정보는 돈이 안 되고 당장 돈이 안 될 것 같은 마인드가 결국 돈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투자를 좀 길게 보고 뭐 설령 뭐 당장 가격이 떨어져서 내 평가 자산이 좀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 투자 전략에 맞는 그 마인드를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